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죠. 예,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오른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또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 지수가 그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까지 뭐 1,000원, 2,000원 올라버리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땡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제가 요거는 좀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맞다 싶어서 제가 요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308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310원에 근접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이구 환율이 여기까지 왔어? 와 1300원이 넘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늘 아마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308원까지 왔어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그때가 사실은 전쟁 터지기 전이었죠. 예,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환율이 뭐 1240원, 1250원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의 고점, 세 번째 고점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고점은 크게 넘지 않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지금 환율이 이제 뭐 완전 돌파를 해버렸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럼 지금 가격대가 여기서 이제 또 유추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악재는 터졌어. 그러면 이제 더 여기서 얼마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300원 선이 도대체 그러면은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옛날에 1,300원 넘었을 때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냐, 예. 그때는요, 여러분, 1,300원 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마 저희 나이 때,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97년도에 국제통화기금의 IMF, 나는 F다, 뭐 이런 말 많았잖아요. 이때 이 외환 위기, 요때가 물론 뭐 그 1,300원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 수준.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 기억하십니까? 뭐 새로운 기술, 뭐 하고 통신회사, 이 닷컴 버블, 그 다음 카드 사태 여파, 요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예, 요때가 모두 1,300원 선을 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1,300원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지금 거의 한 14년, 15년 전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는 처음이다. 예, 1,300원 선을 넘었던 게 처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과거로 좀 돌아가면, 자, 금융위기,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IMF, 물론 IMF는 1,300원 훌쩍 넘었어요. 그때는. 자, 요때가 지나고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때가 큰 기회였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지금 전문가분들은 제가 쭉 리포트나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1,35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350원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열어놨다는 것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최소한 1,350원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녹록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제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물론 지금 환율 지금도 상당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환율이 올랐던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이 확실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뭐 곡물가 오르고 뭐 유가 오르고 뭐 원유 급등하고 가격이 급등하니까 물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 잡아야 됩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니까 우와, 아니 미국 가면 이자 많이 준다 하고 돈이, 신흥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10월 달이 4,692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가장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거의 가장 많았을 때인데 지금 쭉쭉쭉 이 그래프 상으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4,382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줄긴 줄었어요. 물론 한 달 사이에 5월 달하고 6월 달 보면 거의 뭐 한 94억 달러 이 정도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4,382억 달러면 거의 뭐 한 500조 됩니다. 500조. 여러분 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정도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팔고 가는 건 조금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환율도 많이 고점에 와 있고 뭐 조금 욕 나오지만 국민연금 우리 이렇게 미장 막 사고 이거는 좀 사실 좀 지금은 안 하겠죠. 하여튼 뭐 그건 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 달 사이 94억 달러를 줄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2008년 11월 달에 117억 달러가 한 달 만에 줄어든 이후에 1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쭉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게 아주 위험하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가계나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자산 가치가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건전성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정부 지원에 따라서 초과 저축도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역시 이전에 비해서 미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전성하고 위기 감내력 이게 크게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순환적인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연쇄도산, 과거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큰 위기가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예전 금융위기 때 1,300원 막 이렇게 갔는데 환율이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당히 튼실하다. 예전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곡물가, 원유 이런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오는 그런 어떤 우리 환율의 어떤 폭등이지 우리나라 나는 F다라든지 미국이 겪었던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제가 그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저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1,300원대가 고착화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례적인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물가 변곡점과 함께 3분기 안에는 지금 3분기 7, 8, 9월 달이 3분기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 사우디 가가지고 또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뽀뽀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또 저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그렇게 1,300원대가 오래 가지 않고 조만간에 저는 이 3분기 안에 1,200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외국인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